계약 날짜, 시간까지 다 잡아놓고 하루 전에 연락 와서는 뭐 수억을 더 올려달라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다른 부동산에서 물건을 낚아채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반경을 넓혔어요. 그래서 한남동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자, 1부에 이어서 2부 이제 진행할 건데요. 1부는 이제 건축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2부에 대해서는 건물 매입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크랩 건설, 아크랩 플래닝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호입니다. 건물 제가 아까 봤는데 6층까지 건물 너무 이쁘고 아주 잘 지으셨는데요. 이 건물을 언제 얼마에 매입을 하신 거죠? 이 부지를 2015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준공은 2017년도에 했는데 신축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 그럼 땅은 지금 얼마에 매입하신 거예요? 땅이 아마 30억? 30억 정도? 네. 현재 이 건물의 시세는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보긴 봤는데 네. 뭐 건너편에 매물 하나 나온 거 보면 네. 좀 호가라 네. 좀 너무 많이 올린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평당 1억 2천 정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것도 아마 평당 1억 1천 정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뭐 호가니까. 이 건물을 살 때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사셨죠? 저희가 월 임대료 지출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었고 건물주분께서 직접 쓰시겠다고 저희가 몇 번 이주한 적이 두세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사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월세로 있을 때하고 네. 지금 사옥으로 사용하실 때하고 뭐가 다른가요? 집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몸은 좀 더 바빠지겠죠. 뭐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뭐 주차나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옥상을 꾸민다든지 뭐 마음대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면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뭐 임차인으로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몸은 편하죠. 근데 손님들 찾아오면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됐었고요. 아무래도 임대료 낼 때는 뭐 거진 매년 5%씩 올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당시에 봤을 때는 금액이 꽤 나갔었어요. 건물을 짓고서 이제 저희가 사옥을 반을 쓰다 보니까 이자도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임대료 주는 거에서 플러스 또 거기에 저희가 또 사옥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준공 당시 저희가 사옥으로 쓰고 있으니까 정확한 임대료 수익률 계산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근처에 임대료들을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제가 그 초창기에 투입됐던 비용 대비 수익률이 한 6에서 7%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 회사가 쓰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6%, 7%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물론 호가들이 있으니까 수익률은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네, 건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네.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사옥으로 쓸 때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거죠.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이브를 하셨고 그동안에 지금 한 5, 6년 동안 집가 상승에 네. 대한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어서 또 뭐 이뿐만이겠습니까? 직원분들도 회사 사옥으로 쓰니까 또 자부심이 또 생기고. 네, 아무래도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직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고객분들도 봤을 때 우리 회사에서 이게 사업 건물이다 하면 또 고객분들도 더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런 네. 면도 없지 않아. 네. 대표님 이 건물을 어떻게 매입하시게 된 거죠? 원래 그 사무실이 한남동하고 이제 대치동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한남동을 좋아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한남동 물건들을 계속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서 많이 부탁도 하고 거진 이제 출근하다시피 하고 이제 매물을 찾다 보니까 한남동이 뭐 요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워낙 핫한 동네라 빌딩주 분께서 계약 금액까지 다 잡아놓고 그리고 계약 날짜, 시간까지 다 잡아놓고 하루 전에 연락 와서는 수억을 더 올려달라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몇 번은 매물을 아예 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부동산에서 물건을 낚아채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반경을 넓혔어요. 그래서 한남동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뭐 좀 더 몇 킬로 반경을 좀 더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마침 이 부지가 딱 나와가지고 교통상 너무 좋더라고요. 한남동이랑 바로 붙어 있고 그리고 역세권 나름 역세권이고 약수역하고 버티고개역 사이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물건을 잡아가지고 계약을 했죠.
여기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건물을 다른 지역을 안 보시고 광범위하게 안 보시고 딱 한남동만 집중적 있게 보셔갖고 그래서 좋은 매물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벌써 대표님께서 3, 4건, 4, 5건을 놓치셨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그만큼 대표님이 안목이 있으셨던 거고 또 그 한남동만 보셨기 때문에 시세를 다 파악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해서 계약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갖고 결국 한남동에서 못 보시다가 많이도 이제 안 가고 거기서 바로 한 동네 그 옆으로 이제 또 찾아서 운이 이쪽으로 오려고 했었던 건지 또 이런 좋은 자리를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물건들도 이 사람이랑 같이 그 인연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쩌다 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에리어를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도 지금까지 평당 잘 3천 미만이었으면 이 4차선 도로에 그때는 약수역이 고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네네, 맞습니다. 고가가 이제 철거가 됐는데 그러면서 약수역 지가 상승이 확 올라갔거든요. 또 강남하고도 가깝고 굉장히 또 좋은 시기에 매입을 또 잘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당시 한남동하고 성수동이 또 워낙 핫해가지고 그 평당 가격만 보다가 여기를 보니까 되게 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직접 쓸 거니까 꼭 굳이 한남동이 아니더라도 교통이 좋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축하려고 매입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임차인이 있었을 텐데 명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좀 난관했던 게 계약하기 한 달 전에 1층을 임대를 놨더라고요. 여기가 두 부지였었는데 조그만 빌딩 하나랑 1950년대에 진 일본식 단독주택식으로 저 뒤까지 약간 불법 건축물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있었어요. 저희가 애를 좀 먹었던 게 1층에 임차인으로 들어오셨던 샵을 하시던 분이 저도 이해는 가요. 근데 매매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계약했는데 나가줄 수 있냐 그러니까 황당했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거고요. 비용을 좀 줬습니다. 근데 비용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좀 기간은 좀 걸렸네요. 기간은 좀 걸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실 한 6개월 정도는 저희도 설계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은 좀 보냈는데 그 안에 이제 저희가 명도가 좀 다 될 수 있는지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명도를 사실 그때 부동산 중개사 분께서 적극 나서가지고 중간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좀 빨리 해결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좀 시공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대표님 또 시공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몇 년이나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저희가 2002년도에 네. 건축 디자인 사무실로 출발을 해서 8년도에 본격적으로 건설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총 따지면 21년이 네. 21년 동안 몇 건 정도나 빌딩 건축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해외에서는 한 10건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 30건 정도 신축하고 리모델링 포함해서 한 것 같습니다. 많이 한 건 아니고요. 그 기간을 보면 저희 사무실이 워낙 기본 설계부터 참여를 하던 저희가 직접 하던 해가지고 그 듀레이션 기간이 이제 보통 건설 회사보다는 준비하는 기간이 꽤 걸려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만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인건비도 오르고. 네. 5층에 제 1층짜리 건물 하나 지었을 때 건축비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코로나 거치면서 그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요새는 평당 900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작년에 시작해서 이번 연도 초에 준공을 한 7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복합 건물인데 근생 플러스 도시형 생활주택을 준공을 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평당 800이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도 지금 계속 인건비도 올라가고 저희가 계약할 당시가 작년 초에 했으니까 지금은 아마 평당 900은 생각을 하셔야지 나중에 낭패를 안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참고로 25년부터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는 인증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300평 이상 건물은 무조건 패시브 하우스의 4등급 정도를 맞춰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훌쩍 넘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를 그런 시스템을 빌딩에 투입을 해야 되니까 수소라든지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하다 보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그럼 건축 가격이 더 올라가면 가격도 같이 또 상승을 하겠네요. 2004년도부터는 그 30세대 이상 되는 거는 무조건 5등급
그 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다들 난리더라고요. 좀 빨리 해야겠네요. 300평 하면은 일단 토지가 기본적으로 150평. 그렇지. 사실 홍대나 이쪽에 그렇지. 그런 큰 무리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건축 업계도 비상이야. 기술력을 안 갖춘 회사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300평 이상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금액도 많이 들고. 그렇겠네요.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 정도 나와요? 엘리베이터를 네. 추가를 한다고 했을 때요? 사실 엘리베이터 비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만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사이즈가 크던 작던 거기서 별 차이는 안 나고요. 근데 이제 사실 리모델링은 손을 얼마큼 대느냐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라서 우선 그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하시겠지만 뭐 금액적이라든지 주차 대수라든지 뭐 효율성을 다 고려하실 텐데 그 매입하신 건물에 우선 안전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구조 보강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거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구조 보강을 뭐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신축 비용보다는 그래도 30% 이상 좀 다운되지 않을까. 뭐 물론 구조라든지 모든 게 튼튼하고 스트럭처가 튼튼하고 그리고 뭐 외벽 좀 하고 그 미니멈으로 한다 그러면 진짜 50 미만으로 신축 비용 대비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죠. 리모델링은 되게- 사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뭐 보강을 얼마나 하냐 안 하냐 근데 제 따라서 생각에 많이 한 아버리지로 한 30 정도는 그 이상은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선택할 때 또 굉장히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시공사 선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지, 이 회사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할 때 이런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비딩을 견적 비교해 보시는데 사실 완전 프로페셔널이 아니면 그거를 다 체크하기가 거진 아마 불가능하실 거예요. 물론 맨 처음부터 믿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사람 관계라는 게 어떻게 처음 만나서 믿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견적을 받으셨을 때 너무 저렴한 회사가 있으면 그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견적을 무조건 싸게 들어왔다가 추가하다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오히려 더 비싸게 준공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회사는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회사 인원 대비 프로젝트 수를 좀 대충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시면 너무 공장처럼 찍어내듯이 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그 담당자 한 명이 프로젝트를 3개, 4개에 맡고 있으면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고 덜 쓰게 되면 아무래도 부실 시공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더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거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따져보셔야 돼요. 참 어려워요. 네. 저도 좋은 시공사를 만난다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믿고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은데 좀 미팅을 많이 해보시고 이 회사다 싶으시면 맨 처음부터 그 버젯을 딱 그 주시고 그 안에서 나는 무조건 맞춰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계획을 딱 정확히 짜셔가지고 최대한 가면서 버젯을 계속 맞춰가면서 뭐 어떤 재질을 쓸 건지 어떤 시스템을 쓸 건지 그런 것들을 비용 대비 다 따져가면서 맞춰가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건물 정말 잘 사시고 아주 멋지게 또 신축까지 하셨는데 이 건물 이렇게 살 때 뭐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저도 매물 찾는데 6개월 넘게 걸렸고요. 발품을 많이 파시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부동산을 잘 고르셔가지고 중개사분을 잘 만나셔가지고 그 중개사분을 많이 괴롭혀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뭐 저희 매일 출근하다시피 뭐 커피 사들고 가서 몇 시간씩 몇 군데 중개사를 만나신 거예요? 저는 사실 많이 만나진 않고 친한 뭐 부동산분이 계셔가지고 2군데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워낙 잘 찾아주셔가지고 그리고 좋은 물건이 있다 싶으시면 그냥 너무 고민하다가는 좋은 물건들은 금방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잡으시는 게 소수의 금액 가지고 너무 따지시다가는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 만나듯이 이거다 싶으면 그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으시고 이거다 싶으면 그때 딱 저한테 필이 와가지고 이걸 하기로 계약하고 근데 이제 저도 수익률은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마침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권상한 대표
대표님께 의뢰를 바로 했는데 바로 6시간 만에 답을 주더라고요. 아, 이거 수익률 괜찮다. 물론 저희가 사옥으로 쓸 거지만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니까 해가지고 바로 그냥 계약하신 거죠? 예, 금액 내고도 안 하고 바로 놓칠까봐 바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좋은 건물들은요, 진짜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늦어버려요. 금액 깎으려다 놓치는 네. 경우도 많고, 이 소탐대실이라고 그냥 작은 거 하나 연연하다가 정말 큰 거를 이룰 수가 네. 있거든요. 안 그래도 싸게 사셨는데 안 깎으셨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에 하셨던 거고, 대신 나중에 파실 때 또 그만큼 받으면 되니까요. 네, 뭐 계속 상승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기 또 신당동이 지금 점점 또 좋아지고 있고, 또 그 신당역 쪽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또 계속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재개발, 재건축 또 주변에 많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뭐 여기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또 좋은 곳이죠.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특별히 없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